안녕하세요.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 진행을 맡고 있는 유니그랜트의 이소라 컨설턴트입니다. 유니그랜트는 미국 대학가 보딩스쿨 장학금 전문 기업으로 에스크 유니그랜트 시리즈를 통해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은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자들에게 CSS 프로파일과 같은 장학금 신청서뿐만이 아니라 신청서 답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다양한 보충 서류도 함께 요구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보충 서류의 종류와 그 특징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학은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장학금 신청서에 작성한 가정의 주요 재정 정보를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을 증명하는 소득증명서를 대표적으로 요구하고, 만약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 증명서를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명서 외에도 은행 잔고 등의 자산증명서류, 그리고 부채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 그리고 의료비나 학비 등과 같이 저희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 그 지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서류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정에서 사업이나 농장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나 농장의 주요 재무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를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 팜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컬리지 보드에서 제작한 양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학교 자체의 양식을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서류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럴 때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태도 장학금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서류도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NCP 프로파일이란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부모가 법적으로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인 경우에 양육권을 보유하지 않은 부모의 재정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신청 서류 중에 하나예요.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학교는 이 NCP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가정이라면 이 CSS 프로파일 그리고 NCP 프로파일을 한꺼번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양육권이 없는 부모랑 연락을 하지 않아서 NCP 프로파일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웨이버 폼이라는 걸 작성해서 NCP 프로파일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NCP 웨이버 폼은 컬리지 보드에서 제작한 양식이나 학교 개별 양식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웨이버 폼을 제출한다고 해서 100% 승인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런 보충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마다 상이에요. IDOC 또는 학교 웹포털에 업로드, 또 이메일, 메일,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중에서도 CSS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학교들은 IDOC 시스템을 통해서 보충 서류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IDOC는 컬리지 버드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서류 접수 시스템이고요. 이 화면이 IDOC에 접속하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섹션에는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보여지고, 이 밑에 Required Document 섹션에 위 학교들에서 요구하는 보충 서류가 뭔지 한 번에 보여지게 됩니다. IDOC에 요구되는 서류는 지원 학교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학생의 신분, 학생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자는 저 아래 보여지는 업로드 다큐먼트 버튼을 클릭해서 보충 서류를 모두 한 번에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업로드한 서류는 이 맨 하단에 업로드 다큐먼트 섹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내가 올린 파일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고 오직 올린 파일명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로드된 파일이 처리되는데 한 3, 5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처리 완료된 파일들은 여기 위에
프로세스드 다큐먼트 섹션에 보여지게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IDOC 직원들이 파일명을 변경하기 때문에 내가 업로드한 파일명하고 위에 있는 파일명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 이 외에도 미국 대학은 국제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 여부랑은 무관하게 Certificate of Finances라는 재정보증서 제출을 요구해요. 국제학생들은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야 하고 각 학교는 I-20 발급을 위해 학생 가정이 해당 학교를 진학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이 재정보증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컬리지 보드에서 제작한 양식이나 학교 개별 양식을 사용하고 서류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건 대학 진학 비용에 대한 자금 마련 계획이에요. 그래서 4년간 총 비용을 매년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계획인지 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기재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재정보조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학교라면 COA 총 금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보조장학금 신청을 한다면 COA 총 금액에 대한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지원학교 중에서 일부 대학만 장학금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장학금 신청 학교랑 장학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를 작성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출하는 어필 레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시한 장학금 액수가 실제 가정의 필요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청서 제출 이후에 가정의 재정 상태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결과 발표 후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해서 증액을 시도하는 문서입니다. 어필레터는 무슨 이유로 증액이 필요한지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필레터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는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어필레터를 제출한다고 해서 장학금 액수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섣불리 증액을 시도하다가 어필 내용과는 기존의 장학금 신청서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이러면 학교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신청이 적합한 상황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보충 서류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